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년 40만여 명이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유엔기념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국군 묘지 2곳이 있습니다. 3년 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됐지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부산시가 지역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리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회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총 66건의 안건 심사를 앞두고 상임위 소속 위원 개선 안건이 갑자기 상정되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충일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22개 나라가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인데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년 40만여 명이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유엔기념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조곡이 울려 퍼지자 국군 장병들이 유엔기를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유엔기념공원 상징묘역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리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유엔기 개양식이, 오후 4시에는 하강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몰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11개국 2,333위가 안장돼 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51년 1월 유엔군 사령부가 전사자 안장을 위해 조성한 묘지입니다. 이후 1959년 유엔 총회 결의를 거쳐 유엔이 직접 관리하는 묘지가 되었고 1974년 묘지 관리를 하던 유엔 기구가 철수하면서 이곳에 안장자가 있는 1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가 관리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왜 부산인지 왜 남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사료가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부산이 당시 피난 수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시였고 또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사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때 약간의 이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6개국 등 모두 22개 나라 196만여 명, 의료지원국을 포함한 17개국 4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2006년 우리 정부가 세운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 명비에는 전사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이제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나 유가족께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또는 이제 전우들이 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엔 기념공원은 자유와 평화의 성지인 동시에 또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어떤 보훈의 상징 또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어떤 혈맹을 통한 외교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묘역에 잠든 장병들은 낯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입니다. 100여 미터 길이의 돈트 수로는 유엔 공원에 안장된 전사자 중 가장 어린 17세 호주 병사의 성을 땄습니다. 올 때마다 좀 숙연하고 이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고 저희들도 현실에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 방문을 해서 몸소 체험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뭐 참혹함이나 그런 실제 그런 있었던 일들을 잘 느낄 수가 없지만은 이제 여기 와 보니까 또 저기 밑에 기념관도 가보고 뭐 사진도 다 보고 하니까 그때 이제 뭐 어떤 상황이나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이제 또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잘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2007년부터 매년 11월 11일 11시 전 세계가 유엔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며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턴투어드 부산. 전쟁의 아픔이 남긴 이곳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위상을 가진 유엔 묘지와 달리 부산에는 알려지지 않은 국군 묘지가 있습니다. 전쟁 중 만들어진 묘지가 70년이 지나고서야 국가가 관리에 나섰는데요. 호국영령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를 위해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선악동강이 한눈에 펼쳐지는 산자락에 39명의 국군 용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강서구 가락동 일대 청년들은 강제 징집돼 낙동강 전투에 투입됐고 목숨을 잃고서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년병까지 모집해 갔습니다. 낙동강 전투 투입돼서 전사를 하시게 됐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다 수습을 해서 범어사에 안치돼 가지고 계신 거를 이제 52년도에 이쪽으로 모셔왔다. 당시 작은 비석과 봉분이 전부였던 묘지는 일부 유족과 주민들이 보살피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렀고 강서구청이 나서면서부터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또 유족 일부들이 그때는 많이 계셨으니까 그분들이 관리하고 또 추모 제도 지내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제대로 된 추모제와 승력하는 중원비가 생기고 난 1993년 이후로 그렇게 다시 30년이 흐른 지난 2022년 당시 국가보훈처는 이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청년들이 70년이 지난 뒤에야 국가의 예우를 받게 된 겁니다. 강서구 가덕도에도 국군 묘지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가덕도 출신 청년 25명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1957년 조성된 가덕도 국군 묘지 역시 수십 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다 가락동 묘지와 함께 국가관리묘역이 됐습니다. 지금은 매년 현충일 부산지방보훈청장과 강서구청장이 참석하는 추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군 묘지까지 가는 길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몰용사 일부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이들의 생물 기록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또 가락동 묘지 5명 무명용사의 신원 파악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미혼 청년인 탓에 직계 가족이 없고 그나마 있던 유족들도 이제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은 점차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에 우리가 잘 살게 되기까지 그 과거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많습니까? 이 가락만의 우리의 그 성지가 아니에요. 국가의 성지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다 알아야죠. 부산 시민들도 여기서 참배하고 가고 이런 이제 그 계기가 돼야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이 남하하던 북한군과 첫 교전을 벌인 곳은 바로 오산의 중미령이었습니다. 당시 준비 없이 투입된 유엔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충일을 맞아 중미령 평화공원을 찾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잔디광장과 티 없이 맑게 뛰노는 아이들. 평화로워 보이는 이 공원 한쪽에는 오래된 기념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경기도 등록문화유산 제3호로 지정된 유엔군 초전 기념비입니다. 이곳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처음으로 유엔군과 북한군이 전투를 벌인 현장입니다. 1950년 7월 5일 오전 7시 첫 교전. 당시 540명의 유엔군은 전차를 앞세워 남하하는 약 5,000명의 북한군에 비해 전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6시간을 버텼지만 유엔군 181명이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스미스 부대원들이 다시 옵니다. 와서 전사한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서 540명의 이 숫자대로 돌을 모아서 기념비를 건립합니다. 건립해서 매년 7월 5일이면
이곳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일본에서 훈련을 받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전장으로 달려온 유엔군. 이들이 탑승했던 C-54 더글러스 수송기를 재현해 놓은 체험장에서 아이들은 스미스 부대원들의 사연을 VR로 접해봅니다. 내가 옛날 얘기도 알게 됐고 그 친구들 이제 여기 우리를 도와준 분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산 중미령 평화공원에는 전투의 의미와 당시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초전 기념관과 체험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관람을 신청하면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년 중미령 전투가 벌어진 7월 5일경에는 기념식도 열립니다. 올해는 다음 달 3일에 유엔군 초전 기념식과 스미스 부대 전몰용사 추도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들은 제70회 현충일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상위 간부들과 함께 중앙공원 충운탑을 지난 4일 참배했습니다. 부산 상공인들은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충운탑에 헌화하고 분향하였으며 순국선열의 이름이 새겨진 봉안시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리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흉기 피습 사건의 부산대병원 이송 논란 등 부산과 엮인 사연이 많습니다. 대선 직전까지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날을 세우기도 해 부산 현안 사업들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제21대 대통령 부산 공약 국정과제와 보고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리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산업은행 부산이전, 글로벌 허브 특별법 등은 모두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던 가덕도 신공항. 최근 우선 협상자였던 현대건설마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며 협상에서 물러난 상황이어서 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산업은행 이전 대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제시해 방향 전환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정치 지형이 바뀐 만큼 실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부산시는 놓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을 해운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허브 특별법 제정도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현안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기획단을 구성해 새 정부와 직접 소통해 주요 현안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관련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정부 여당과 어떻게 협업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과제들의 운명도 갈릴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11건, 2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구속 2명을 포함해 3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3명은 불송치 등 종결 처리하고 나머지 사건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선거범죄는 벽보, 현수막 훼손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이 2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구 장애인 복지 증진 대회가 5일 서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서구 관내 장애인과 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초대 가수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 감염 추세가 최근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여름철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 저조와 해외 감염 증가세까지 겹치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올해 21주차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전 주차인 20주차에는 100명,
19주차 146명, 18주차 115명으로 증감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커 방역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새 미디어에서 텔레비나 방송에서 코로나 유행한다. 접종을 하는 게 좋다. 하면 가서 접종을 해야 되는 거고. 마스크를 쓰라 하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고. 그게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당국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응하고 있어. 상반기 들어 코로나19 확산세는 대체로 완만했지만 지난해처럼 여름철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8월에는 주 평균 1,400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낮은 백신 접종률, 여름철 이동량 증가, 실내 환기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절기 코로나19 접종률이 인플루엔자 접종률보다 낮았던 점과 에어컨 사용 등으로 인해 실내 환기의 부족과 휴가철 이동량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16개 구군과 합동 전담 대응기구를 운영해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절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기존의 4월 30일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하였고, 또한 감염 취약계층인 어르신께서 많이 계시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질병청과 16개 구군과 합동전담 대응기구를 설치하여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름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실내 환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HC 뉴스 송태웅입니다. 안산의 대표 관광지인 안산 갈대습지에서 멸종 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개가 대량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오염이 심각했던 시와호의 수질이 매우 깨끗해지면서 생태계가 안정화됐다는 좋은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안산 갈대습지 생태누리관 인근의 실개천입니다. 물가에 숭숭 뚫린 구멍에서 불그스름한 개 한 마리가 나와 먹이 활동을 벌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개 같지만 실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귀하디 귀한 종류입니다.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개가 시와호 최상류의 갈대습지에 대량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이 시와호 주변 생태 환경을 꾸준히 관찰하고 연구해온 결과입니다. 붉은발 말똥개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제한적인 그런 지역적 입지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남지 않는 그런 곳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이 도시화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개체군이 살아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안산 갈대습지에 서식하는 붉은발 말똥개는 물가 주변에 형성된 구멍의 개수로 미루어 볼 때 최소 500마리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때 수질 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시와호의 생태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뜻으로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와호가 오염된 지 꽤 오래되었고 그게 시민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깨끗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근거는 포유류가 먼저 다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어류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저서 생태, 그러니까 물 밑에 있는 뻘에 있는 생태계까지 살아난다는 것은 매우 생태계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은 붉은발 말똥개를 시민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함과 동시에 서식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부산시의회가 4일 제329회 정례회를 열고 회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6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인데요. 안건 심사를 앞두고 상임위 소속 위원 개선 안건이 갑자기 상정되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제329회 정례회를 열고 1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조례안 43건과 동의안 12건, 예산안 3건 등 총 66건의 안건이 심사 대상입니다.
핵심은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시의회는 예산의 신속 집행으로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복지와 교통 편의 등에 쓰겠다며 총 5,664억 원의 추경안 편성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 회복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8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김석준 시교육감은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추경안을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699억 원이 증가한 5조 5,050억 원입니다. 이에 5일부터 12일까지는 상임위 심사, 13일부터는 예산결산특위 종합심사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소속 의원 개선안이 갑자기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지역구에 있는 세 사람이 같이 또 중복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 어린이 대공원의 공중 화장실 실태와 10년 넘게 배수장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영도대교 철거 구조물 관리 등 시의원 10명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2차 추경 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